오늘은 유니스티의 이현욱 교수님과 함께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1년여 만에 다시 나오신 거고, 전에는 리튬 황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교수님 주로 하시는 연구가 배터리 내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배터리를 분석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좀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터리를 이제 충전된 상태, 방전된 상태 이런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충전하는 과정에 변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이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네, 그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를 한 것 같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시도는 그러니까 네. 제가 성공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한 거는 대학원생 때 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래 전부터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내기 시작한 거는 한 2013년, 14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 포닥으로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네. 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결과를 내진 않았지만 시도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스탠포드 지도 교수님께서 한번 이 분야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해결하지 못한 예. 이런 숙제가 남아 있어서 네. 한번 궁금해서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한 1, 2년 고생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관련된 분석을 쭉 이용해서 배터리 충방전할 때 그런 변화를 관찰하고 좀 재밌는 이런 좀 기존에 알지 못한 이런 결과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보실 때 투과 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네네. 뭐 그냥 전자 현미경, 좀 센 전자 현미경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걸로 좀 실시간으로 보는 네네. 것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살펴볼 수 있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일반 그 광학 현미경을 네. 해가지고 저희가 뭐 슬라이드 글라스 놓고 보는 이제 그 정도 현미경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배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음. 뭐 1000배, 뭐 혹은 잘 봐야 뭐 몇천 배 수준일 건데요. 그런 걸로는 저희가 이제 뭐 알 수 있는 게 마이크로미터 수준일 거고요. 네. 이걸 조금 더 고배율, 조금 더 뭐 정말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까지 보고 싶다. 네. 흔히 뭐 얘기하는 원자 원자 이런 단위까지. 수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까지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현미경을 쓸 텐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전자 현미경이라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도 뭐 주사 전자 현미경, 추가 전자 현미경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전자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굉장히 강한 전압으로 걸어줬을 때 굉장히 강한 전자 빔으로 보면 얘를 거의 원자 수준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 네. 그런 현미경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를 연구할 때 원자 수준에서 배터리가 충방전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 전자 현미경 내에서 샘플을 뭔가 로딩을 해서 작은 배터리를 모사해서 충방전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관찰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 일반적으로 모든 소자 혹은 모든 이제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왜 고장 나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면 좋잖아요.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소자들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수명이란 게 있을 텐데 네네. 배터리는 저희가 충전, 방전 이런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게다가 2차 전지는 이걸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방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네. 그래야 더 오래 가는 걸 만들 수 있겠구나,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적인 상태보다는 동적인 상태를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배터리 어떤 지식 네네. 상식 중에서 충전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네. 방전할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제 물론 전지마다 다르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리튬이온 전지를 기준으로 보면 네. 저희가 뭐 음극에는 보통 흑연을 쓰고요. 네. 양극 같은 경우는 NCM, 하이 니켈 혹은 뭐 LCO 이런 걸 쓰잖아요. 네. 네. 이런 물질들이 주로 초기 상태에는 양극에 리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극은 리튬이 없는 상태고요. 네. 그게 이제 방전된 상태. 방전되고. 상태. 충전을 시키면 네.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음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전류를 걸어줬을 때 그렇게 이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방전을 할 때는 이제 리튬이 음극에 있었던 리튬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방전이 됩니다.
전기를 넣는 것과 이제 쓰는 거의 어떤 맞습니다. 것들인데 그 네. 지금 중간 과정도 지금 다 살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시기 전에는 네.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건 사람들이 정보가 없었던 겁니까? 이제 다음 보통은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이제 충전된 상태, 네. 방전된 상태, 네. 일종의 하나의 상태를 가지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나비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R에서 뭔가 저희가 R을 뭐 충전된 상태라고 보고 나중에 나비가 방전된 상태라 보면 그 상태 하나하나를 찍을 때는 R이고 나비니까 뭐 R이 커졌겠다 이렇게 변했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알지만 나비가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그다음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과정을 보면 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물론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있지만 예상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시간으로 봄으로써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양쪽을 다 이제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봤더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추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네. 갔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네.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네요. 예를 들면은 예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즘 다 알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 네. 실리콘 음극이 부피 팽창을 한다. 네. 부피 팽창을 하면 깨진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충전하면 깨진다 정도였는데 이게 분석을 잘하면서 알게 된 게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때 깨지고 어느 정도일 때 안 깨지냐 이제 이런 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 네.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깨지면 네. 저희가 흔히 뭔가 깨졌을 때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 물질들이 잘 연결이 돼야 네. 전자도 주고받고 이온도 주고받고 할 텐데 예. 깨지면 네. 통로가 깨져서 막히는 거죠. 얘네가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죽어 있는 부분이 생기면 열화가 생긴다. 그게 수명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부피 팽창하면 깨진다. 이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요즘 이제 저희가 흔히 실리콘을 쓸 때 나노 사이즈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팅을 하든 아니면 뭐 입자 형태를 쓰든 나노 사이즈 쓴다 하는데 그 분석으로 알아낸 게 실리콘이 뭐 100나노, 200나노 이하일 때는 안 깨지는데 200나노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깨진다. 이제 이런 사이즈 크기의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알게 된 거죠. 음극재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지금 네, 실리콘 네, 음극재의 네. 실리콘 알갱이 사이즈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네. 몇 한 마이크론? 200나노 정도가 대충의 바운더리였습니다. 200나노 넘으면 깨진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제 알아야 그쵸.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그쵸. 네. 그 구형태의 실리콘을 맞습니다. 크기를 이제 한 요 아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기 때문에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시간을 봤을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즘은 조금 더 전국 수준이라든지 셀 수준에서 보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소재단 그 윗단으로 네, 하는 거죠? 소재 수준에서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전극 단위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박이나 알박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넣어서 그렇죠. 분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그것도 모사해서 네. 보시는 겁니다. 네, 모사를 하죠. 네, 근데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건 좀 어렵고 아. 일반 현미경이라든지 혹은 엑스레이를 쓴다라든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걸 쓰는데요. 예. 이제 그럴 때도 보면은 얘가 예전에는 전극이 있으면 동일하게 뭔가 충전이 일어나거나 네. 방전이 일어날 걸 예상을 했는데 네. 보니까 이게 동박 위에 전극이 있으면 네. 전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따로 반응한다. 이제 이런 것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께 그 나름대로의 두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윗동네 사정하고 아랫동네 맞습니다. 사정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흑연 음극 같은 경우 뭐 그 충전을 빠르게 하면은 리튬이 막 석출된다. 이제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윗단과 아랫단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으로 또 알아내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낸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좋은 걸 만들었을 때 그거는 잘 들어가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그 분석한 결과 내가 네. 이것저것 해봤더니 아까 뭐 실리콘 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알갱이 사이즈가 200
200나노 이하여야 안 깨지더라. 네네. 뭐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다 이렇게 발표. 네, 발표 다 됐습니다. 그럼 실리콘 흑제 만드는 회사들 그 논문 보고 200 마이크로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네, 200나노. 나노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200 나노 네. 밑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맞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를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학자니까. 학자는 네, 그런 그렇군요. 거를 활용할 수 있게 어. 많이 오픈을 하고 또 어. 그런 거를 어. 오픈을 해야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개발을 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자꾸 이제 뭐, 네. 뭐 여러 가지 섞고 뭐 양극재도 네, 바뀌고 맞습니다. 뭐 등등등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네. 이번에 이걸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어. 맞습니다. 저거 분석해봐야 돼. 이렇게 계속 분석하시는 거군요.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예. 1년에 한 어느 정도나 하세요? 그러면? 그 그렇게- 개수는 딱히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회사 산업에서 만든 거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어떻게 팔로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선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해결되면은 더 좋겠구나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으로 확인을 하고 뭔가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 중에 네. 뭔가 이 뭐 국내 배터리 셀 회사들이나 뭐 이쪽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료 업체들 뭐 이런 쪽에 뭔가 센세이션한 그랬단 말이야? 라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자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네. 부분들이라서 조금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나름의 그런 재밌는 결과들을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음극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음극적. 그래서 흑연에서 얼마나 흑연이 잘 충전되는지 네. 빠르게 충전되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해질에 첨가제라든지 뭔가 바꿨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구분할 수가 있고 이제 혹은 또 실리콘을 첨가를 했을 때 팽창을 한다 그랬는데 그 팽창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뭐 이게 회사들이 봤을 때는 얘가 20% 미만만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팽창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제 이러면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많이 합니다. 주로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하고. 네, 음극 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에서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분석해주면 네네. 어떤 영역에서든 네. 분석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료를 주면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연구가 한번 보고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레포트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업체에서 의뢰를 할 때 사실 제가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네.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를 얼마나 단시간에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할 수 너무 있어요? 오랜 시간 못해요? 걸릴 경우에는 네. 사실 들이는 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뭐 이렇게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이 되면 이제 그걸 주로 하는 편이고요. 너무나 다 쉽게 모든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뭐 제가 안 봐도 되고요. 조금 더 범용적으로 해도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어떤 시료에 따라서 얼마나 걸리냐 봤을 때는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오래 걸리고요. 쉬운 걸수록 짧게 걸리는데 짧더라도 보통은 한두 달은 걸립니다. 굉장히 한두 달은? 네, 짧게 걸리지는 않고요. 계속 순방전 시켜보고 예. 계속 그 네. 물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도 그런 지켜봐야 것도 있고, 되고 단순히 이제 이거를 뭔가를 관찰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컴퓨터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그거를 또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걸립니다. 네. 너무 법령적인 거는 굳이 우리가 맞습니다. 안 해도 네, 되니까 네. 너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거 봤을 때 우리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건 네.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현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네. 거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아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선행에서도 우리가 하신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선행에서 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차세대로 생각하는 이제 음극 중에 리튬 메탈, 리튬 메탈. 금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리튬 금속 연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뭔가 잘 처리를 했을 때 안정하다 혹은 불안정하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사실 분석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수환 네. 전문 기자는 뭐 워낙 배터리 잘 알아서 이제 다 알아들으실 것 네네네. 같아서 스킵하고 넘어갈 맞습니다.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아, 예, 예. 우리 일반 눈높이로 보면 리튬 메탈이 음극재로 된다. 네. 리튬 메탈은 그러면 기존에 뭐 음극재 흑연 썼는데 흑연이 메탈로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충전을 하면은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음극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음극이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튬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흑연이 층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층상 사이사이에 리튬들이 딱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하게 위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입자가 있으면 네. 리튬이 들어갈 때 얘네가 리튬과 화학적인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그 원자 하나에 리튬 원자가 하나 붙으면 걔네들이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고요. 리튬 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튬 메탈이 붙어서 리튬 이온이 리튬 금속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흔히- 전환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무음극 전지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극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리튬이 양극에서 넘어온 게 리튬 메탈이 네. 되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리튬을 좀 주고 한다라고 네. 해서 그게 리튬 금속 음극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흑연이 필요 없는 겁니까? 흑연을 안 쓰고 하려고 하죠. 네,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량 혹은 부피가 적은 상태만 써도 더 용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뭐 희망적인 관점 때문에 이제 차세대용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현재는 메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메탈은 뭐를 써요? 메탈이라는 게 이제 리튬인데요. 네네. 리튬을 쓰는데 네. 리튬이 이제 되는 건데 리튬이 얘네들의 이제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리튬이 뭔가 딱 붙었을 때 그냥 고르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착이라고 부르는데 증착되는 거를 이 전착이라는 게 고르게 되면 좋은데 얘네들은 물질 특성상 고르게 되지 않고 이렇게 막 삐쭉삐쭉 자랍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물을 얼리면 얼음이 딱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눈이 내릴 때 눈을 보면 눈을 이제 뭐 확대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결정형이 보이죠. 있고 날카로운 구조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리튬도 얘가 음극으로 나와서 딱 뭔가 성장을 하면 그렇게 자랍니다. 보통 제가 수지상이라고 부르고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자라는 모양처럼 된다 해서 수지상을 부르는데 이런 모양들이 이제 있으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작은 틈을 잘 파고듭니다. 그래서 파고들면 제가 분리막도 이제 어느 정도 기공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쉽게 파고듭니다. 아. 파고들어서 그게 이 금속 메탈의 선이 뚫고 들어가는 들어가서 거. 양극에 닿아 버리면 그때 뭐 난리 나는 전자는 원래 회로로만 다녀야 되는데 얘가 붙는 순간 전자가 여기 안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게 흔히 뭐 불이 나는 과정을 보통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지금 현재 네.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전해질 이렇게 있고 양극, 음극은 끝에 이 동박알박에 이제 네. 붙어 있고 뭐 네네. 그걸 말아가지고 어디 이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되는데 리튬 메탈은 양극은 그대로 있고 네, 분리막도 그대로 있고 한데 음극 쪽에 그냥 이 방만 있는 겁니까? 네, 아, 보통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렵습니까? 만들기가. 어렵죠.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게? 이게 리튬이 그게 수지상에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단지 수지상만 얘기를 했는데 수지상 말고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연구들이 또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분석을 기반으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되었을 때 현재 네. 배터리하고 네, 리튬 메탈 배터리하고 네.
비교했을 때는 메탈이 뭐 더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제대로 했을 때는 네. 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저희가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부분은 일단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밀도.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어. 네. 어떻게 만들든 정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최고가 됐으면은 정말 작은 배터리 사이즈로 네. 뭐 어, 전기차도 그렇죠, 돌리면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물론 리튬 메탈을 얼마나 이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잖아요. 현재 네, 네, 양극이 있고 음극이 없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음극이 아예 제거된다라고 보고 딱 났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거든요. 네.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에너지 밀도를 지금 상태로 보면은 대략 한 2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 이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렇군요. 리튬 메탈은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이제 음극에 관여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일단 충전 속도, 맞습니다. 고속 충전에 관련된 네. 거고 그다음 또 에너지 밀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실리콘 100% 퓨어는 아직 안 되고 네. 일정 부분 흑연에 이제 섞어서 쓰는데 네. 아직 10%가 안 되는 부분만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거 보시면 가장 앞단에서 연구를 하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그거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학계에선 당연히 퓨어 실리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우리가 학계라는 건 보통 사이즈가 작은 스케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제대로 크게 만들면 똑같은 물질을 크게 만들기 시작하면 안 네. 됩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회사들이 접근하는 10%가 마지노선인 그 부분이 아마 현실적인 현재의 한계일 그래요? 거고 그거를 넘기는 거는 뭐 쉽진 않은데요. 조금씩 그래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실리콘 퓨어 실리콘 말씀하셨으니까 뭐 테슬라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써서 네. 기존에 있던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겠다 네. 했는데 현실적으로 10% 이상은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네. 뭐 소재 자체를 뭐 실리콘도 그 옥사이드 계열이 있고 뭐 나이트라이트 계열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좀 시도를 좀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소재나 그런 것들은 좀 없나요? 보시기에? 그게 어떤 게 딱 된다 이거 표현하기 참 어렵고요. 아.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20년 넘게 20년 넘게 네, 한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정도 연구를 했을 때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간혹 어떤 벤처 회사들은 거의 실리콘 100% 근사된 걸로 가지고도 돌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에다가 뭐 있습니다. 투자도 뭐 국내 네. 대기업들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될 게 이게 얼마나 전극을 그러니까 전극 그 용량이 용량이 어떻게 되냐. 전극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100%는 실리콘을 정말 소량을 얇게 잘 깔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전극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서도 그렇게 나오는가 양산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지금 국내외 기업들이 실리콘 응급제를 하겠다고 네. 뭐 투자도 여러 군데 받고 했지만 네. 지금 학계 자체에서는 원천 기술도 그렇고 네. 좀 넘어야 될 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물론 그렇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뭐 이쪽은 이제 계속 많이 했던 거고 네. 지금 그 리튬 메탈 쪽은 앞으로 이제 요게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네,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해보시면 네. 어떤 우리가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분석 결과 같은 것들 좀 혹시 좀 이렇게 조금씩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방금 리튬 금속 말씀드릴 때 수지상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금속을 좀 섞어주면 얘네가 수지상이 생기지 않고 뭔가 안정하게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얘기하는 게 전고체에서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AGC 같은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실버 혹은 골드 이제 이런 특정 금속 원소들이 리튬과 반응을 할 때 뭔가 안정하게 층을 이루는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처음 발견된 게 그러니까 처음이라기보다는 아마 최근에 다시 발견된 예. 게 그게 아마 2016년도에 논문 나온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골드, 실버 이런 물질들과 어떻게 얘네들이 잘 합금화를 갖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선행 연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뭘 이렇게 뭘 좀 섞어주면 네. 이제 좀 덜 자라거나 아니면 좀 네, 맞습니다. 편하게 자라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연구하는 분도 따로 있고. 네, 맞습니다.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분석하시는 것들. 맞습니다. 분석하시고 이런 것들이군요. 다 비싼 금속이네요. 가택이나 메탈가 맞습니다. 비싸네. 그게 보통 고민이네요. 연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비싸더라도 제일 좋은 성능 걸로, 좋은 좋은 걸로. 애를 먼저 발견하고 그럼 그거를 이제 비싸지 않는 물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 성능이 덜 나오더라도 싼 걸로 대체를 하자. 네. 이런 방향들이 아마 일반적인 연구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주기율표 딱 펼쳐놓고 이것도 그렇죠. 넣어보고 예, 저것도 맞습니다. 넣어보고 뭐 네.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네. 난해하네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 깊숙한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들여다 보시니까 좀 재미있던 현상이나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좀 있으세요? 아,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힘들게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를 했을 때 네. 그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통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 뭐 이렇게 데이터 그 그래프 몇 개 보고 사진 몇 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걸 얻기까지 아유. 수많은 엄청난 시간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하죠. 네. 근데 그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하면 네.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실험할 때는 안 나올 거를 감안하고 이게 정말 내가 며칠 몇 달을 들이부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깜깜합니다. 정말 이건 보이지도 않는 정말 깜깜한 거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게 탁 나오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죠.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리튬 메탈 합금화 연구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 금을 섞었더니 네, 이제 금 가지고 뭔가 해서 잘 나왔다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이제 실험을 하면서 좀 발견한 예.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대뜸 실시간으로 분석 좀 해줘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친구가요? 같이 연구자 연구자가,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그분은 그거를 왜 부탁한 겁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 뭔가 화금화를 하면 제대로 보일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보이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네,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그걸 같은데. 지켜보고 싶으니까 네, 정말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다. 아. 정말 얘가 관찰했을 때 실시간으로 충전했을 때 수지상이라는 게 안 생기고 안정하게 생기는 거를 정말 그 과정을 보여주면은 완벽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시도를 했죠. 근데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기억에는 딱 그 실험을 한 100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실험만 네, 그 실험만 딱 100시간을 했는데 네. 신기하게도 100시간을 딱 하니까 뭔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순간 너무 기쁘죠. 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됩니다. 이상하게. 이상하죠. 네. 아. 한번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 리튬 메탈 배터리는 뭐 원얘기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멀다고 보십니까?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물론 리튬 메탈이라는 게 이게 성능 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걸 또 쓰냐 안 쓰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합금화하는 물질이 비싸면 사실 상용화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막상 만들어서 썼는데 리튬 메탈이라는 게 충전시키고 나면은 리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금속이. 네. 근데 걔가 만약에 쇼트가 났다. 뭔가 이렇게 네일 페네트레이션 실험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단락을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단락이 될 때 과연 안정할 수 있을까? 불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성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뭐 한 수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런 제한이 있을 때는 아마 저희가 고사양 쪽 어플리케이션에는 쓰고 아마 일반적인 범용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이거보다는 안전한 걸 쓰고 아마 이렇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위한 어떤 분석 네. 얘기하셨는데 혹시 네. 불나고 네. 뭐 이런 배터리 셀 생산 라인에서 나온 네. 그 시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혹시 분석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그건- 샘플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불이 왜 나는지 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불 난다라는 거 워낙 도드라지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사람들이 전기차 불 나면 죽는 거 아니야? 뭐라든지 뭐 네. 이런 생각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데는 노트북에 불 난 거 막 던지고 막 그랬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충전 중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량의 횟수나 이런 걸 보면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불 나는 거는 대부분 충방전 충전할 때 네, 대부분 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분석 같은 거는 따로 안 해 보셨나요? 그게 이제 분석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네.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워서 아. 다만 현재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왜 충전 중에 불이 날까는 저희가 아까 충방전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얘네들이 원래 물질들이 방전된 상태가 안정합니다. 안정한 상태고 그렇죠. 네. 안정한 애를 저희가 충전시킨다는 것은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하게 만들어 주면은 괜찮은데 흔히 우리 일반 배터리처럼 네. 불안정한 상태를 뭔가 불안정하게 했을 때는 얘가 못 견디고 불이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전된 배터리가 사용하는 과정 중에는 안정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쓸 때는 네, 좀 쓸 때는 때는 오히려 저희가 전기차 운행할 때는 불날 일이 없다. 거의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어. 운행 중에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기사들 보더라도 운행 중에 불 났다라는 거는 거의 못 봤고요. 거의 뭐 충전. 어떤 기사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찾아보면 오보가 있더라고요. 네, 사고를 잘못 표기한 경우도 있어서 네. 충격이 빡 갔거나. 네,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불나는 환경에 대한 모사가 어려워서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거고. 뭐 저희가 보통 또 실험을 할 때 네. 안전하게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학교에서 당연하죠. 특히나 그쵸, 그쵸. 굉장히 네. 이렇게 뭔가 이게 안전 연구소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를 이제 권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함부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정 필요하다 했을 때는 좀 그런 게 잘 갖춰진 기관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런 거에 좋죠. 대한 뭐 연구 니즈나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존에 셀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뭐 파우치형이든 네.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하는 회사들이 뭐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불나고 이런 경우들이 꽤 회사는 네, 되게 네,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고가 다 들어오니까 네. 니네 배터리 차량에서 불이 나더라. 얼마 전에 뭐 현대차죠, 코나. 그게 LG가 넣은 LG가 넣었던 너- 배터리였죠. 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어서. 아니 그것 말고도 네. 뭐 지금 불난 그 라인에 들어간 것들에 대한 게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어쨌든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도 기업 안에서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제품 라인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게 뭐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된 건지 있는데 그런 연구는 따로 안 하시는 거군요. 네, 뭐 제가 그런 쪽은 하진 않는데요. 당연히 회사라든지 이제 많은 연구소들은 그런 거를 당연히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평가 테스트는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들 각각의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나 자세히 분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현재는 상황이 대부분 불이 나는 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 난다라는 정도는 작은 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 돼봤자 불까지는 안 나는 수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불 정도 나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셀들이 많이 문제가 쌓여 생겼을 있으면. 때, 네, 그럴 때 불이 나는 거고요. 어.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ESS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죠. 근데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너무 커서. 너무 위험합니다. 아. 네. 위험하죠. 네. 너무 야 위험합니다.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잘못 건들면은 정말 큰 폭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뭔가 다 썼던 거 혹은 위험한 상태의 그런 배터리를 보고 싶을 때는 그것도 그냥 건들기 어렵습니다. 아마 얘네들 억지로 방전을 시키거나 뭔가 아니면 의외로 터트려 놓고 네. 그걸 잔해를 수습하면서 분석하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애를 옆에 가서 사람이 뭔가 열어본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터리 쪽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 많은 것 같고 특히 유니스트에 많은 것 같다. 아, 네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보통 저희가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그렇게 넓은 분야가 아니라 일종의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그런 배터리 전문 교수를 한 학과에 1명 내지 2명 정도 아, 그래요? 뽑습니다. 아. 보통 많이 안 뽑습니다. 네. 근데 유니스트가 이제 2009년도에 생겼는데요. 처음에 생길 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이제 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배터리라는 게 단순히 배터리 하나가 아니라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9명 정도 교수를 임용을 해서 네. 굉장히 정말 파격적이었죠. 네, 전국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정말 저 학교는 왜 배터리 쪽만 저렇게 주구장창 뽑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네, 네. 굉장히 이제 그때 막 파격적인 뜨지도 않았던 시기였는데 시기인데. 만년 유망주였죠. 네. 뭐.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아 저렇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배터리 교수들을 한 과 혹은 2-3개 학과에서 뽑아서 요즘은 한 학교당 배터리 전문 교수들이 막 한 대여섯 명씩은 기본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네. 지금 유니스트에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 분 계시다는 거. 네 맞습니다. 10분 정도 계시는. 네 10명 있습니다. 아. 10분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가끔 네.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 합니다. 그럼 뭐 혹시 뭐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까? 투자는 투자 뭐 주식 투자 아니요 주식 저희가 정말 남들은 이게 저희가 배터리를 하니까 주식 같은 거 좀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정말 아니 그런 걸 그러니까,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보면 예를 들어 아까 뭐 실공업체 얘기했 실공업체 한국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지? 대주전자재료 뭐 예를 네. 들어 네. 대주전자재료 뭐 또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있고 네. 또 한솔 한소케미칼도 네. 있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어느 기업이 뭘 한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그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좀 네, 다른 영역인 그게 것 정말 같은데. 너무 다른 영역이었고 저희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한 10% 올랐으면 많이 올랐겠거니 하고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못 사죠. 네.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기업 창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뭐 다른 분들 보시고 뭐 창업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투자 유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더 생각이 있거나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학교에도 이제 창업하신 분이 저희 배터리 학과에만 3분 정도 계시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느냐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런 뭐 생각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네. 왜 아까 투자 이런 거 여쭤봤냐면 우리가 소위 아까 뭐 테슬라가 아니고 전기차 뭐 불난 것 중에 오보도 있는 것 같다. 뭐 네. 찾아보면 근데 지금 수많은 이 자료와 그 상장 기업들의 어떤 IR 뭐 네. 데이터 뭐 등등등이 막 쫓아다니는데 보시다 보면 저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까? 그게 좀 과하게 얘네가 PR하는 것 같다, IR하는 것 뭐 같다라든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꽤 아니 있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현재 배터리 하는 예. 기업들은 정말 거의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학계보다 더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든 셀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시선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 그렇기 말고 뭐 때문에- 대기업들 말고 네, 예를 들어 네. 중소기업들 상장사들 뭐 고수학 상장사들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 그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아마 제대로 하는 곳이 아닌 정도. 그러니까 좀 잘하는 기업이 아니고 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떠버리는 이런 기업들은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조금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다 저희보다 더 많이 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떠버리는 기업도 좀 있다고 보세요.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몇 개 있어가지고 저기 예전에 그 네. 모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 SBS 네, 그것이 그래요? 알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런 관련 기업에서 약간 그 기업은 이상한 네, 기업인데 논란, 뭐 네, 다. 그런 게 있었을 때 그런 거 기술 자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인터뷰의 기술 네, 자문 네. 그런 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긴 뭐 요즘 재밌네요. 보면 뭐 너도 나도 전고체에 뭐 전고체가 안 통하니까 뭐 반고체에 네. 실리콘 응급제 뭐 리튬 메탈까지 네.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계에서도 완벽하게 학계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수준과 실제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랑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리튬 메탈 수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뭐 상용하겠다. 네. 라든지 뭐 내년에 상용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외국 기업들은 특히나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도 홍보를 하려면 가능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어느 정도 실증을 했을 때 네.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 그 얘기하는 정도의 강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도가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아, 네. 배터리 깊숙한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연구. 아, 저는 이 제목이 너무 꽉 와닿네요. 아무튼 속살을 보셔야 되니까 네. 사실 속살이 아니라 뼈까지 네, 맞습니다. 원자까지 보셔야 되는 연구셔서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앞으로도 그 음극 전문이시니까 뭐 차세대 배터리나 네네. 음극 관련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현상 교수님과 함께 배터리 내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